미통당이나 저 윤희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 북한 체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썩어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얼마 전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셨던 저 미통당의 윤희숙 의원님, 네, 이분이 실제로는 임대인으로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임대인이면서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가 한번 달아보겠다라고 그 비싼 이 강남 서초구에 자발적 임차를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임차인을 대변하는 양의 그런 사기 연설을 하셨던 이 윤희숙 의원님, 네, 이 윤희숙 의원께서 정부가 이번에 종부세 최고 상한선을 3.2%에서 6%까지 인상시킨 것, 네, 이것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종부세 내는 국민이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 무서웠다. 국민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99%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이 이익을 국가가 일부 제한시키는 것, 네, 이것을 두고 윤희숙은요 너무나도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9%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의 이익을 너희들 조금만 좀 줄여라 가져가는 이익을 이걸 가지고 무섭답니다. 네, 윤희숙이요 이번 발언을 통해서 저번에 윤희숙이 국회에서 했던 이 연설이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냥 훤하게 다 보입니다. 네, 국가와 정부의 존재 가치는요 이 상위 1%의 사익 때문에 나머지 대한민국 99%의 이 공공의 이익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불편을 겪거나 이 공공의 이익의 침해를 당하거나 하면은 국가는요 당연히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1%의 사익을요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두고 저들은 공산국가라고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미통당이나 지금 윤희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요, 이 1%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불이익을 당해도 불편을 겪어도 이 99%는 그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 윤희숙과 미통당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공산국가 아닙니까? 저 북한이요 형식적으로는 평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김정은을 비롯한 상위 1%를 위해서 북한 주민 99%가요 고통을 받고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통당이나 저 윤희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 북한 체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1%들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저 지금 김정은의 저 북한 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입니다. 네, 저 미통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뭐 기존의 도심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종부세이나 취득세이나 양도세이나 그리고 주택 임대차 사업자들 이 세제 혜택, 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 가지고 있는 상위 10%에게 부동산 이 주택을요 완전히 독식을 하게끔 만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요 계속해서 올리자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 마을에 10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마을에 이 10가구의 이 주택을 한 사람이 다 10가구를 다 소유를 하고 있을 때와 또는 각각이 이 10명이 다 집 한 채씩을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어떤 때가 집값이 더 비싸지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이 10가구를 다 독식을 하고 있을 때가 집값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이 10가구의 이 주택을 다 독식을 하고 있다라면은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혼자서 지금 이 10채의 집을 독식하고 있는 이 다가구자, 이 사람에게 나머지 9채 집을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9채를 팔아서 지금 집이 없는 9명에게요 이 집을 공급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나머지 두 번째가 네 10채 이거 갖고 있는 거 네 사유재산이니까 그래 인정할게, 그냥 네 갖고 있어. 나머지 집 없는 사람들 9채 집 지어주지. 집을 지어서 나머지 9명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요, 이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다가구자가 집을 팔 수만 있게끔 만들면은 아주 공평한 방법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요, 이 혼자서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9채를 다시 짓는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집을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러면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총 19채가 됩니다. 필요 없는 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 9채를 짓는다고 해서 이 집 없는 이 9명이 이 골고루 가지겠습니까, 이게? 왜냐? 이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사람이요, 또 욕심을 냅니다, 거기서. 이 9채 중에 최소 절반은 지가 또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 9채 공급한 집이요, 집값이 또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요, 이 첫 번째가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지금 저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정책이요, 바로 저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러니까 저 미통당이 지난 10년간에 펼쳤던 정책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 시장이요, 투기판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이 그로 인한 이 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입니다. 이 서울을 제외한 이 지방은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지금 남아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 수요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사다 드린 겁니다. 이 집을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가 되고,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채가 되고, 세 채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섯 채가 되면서 정녕 서민들이,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그 수요가 돌아가지 않고 이 투기꾼들에게 그 혜택들이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 투기꾼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훔쳐쥐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통당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현실을 제대로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미통당의 저 거짓 선전 선동에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통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 상위 1%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99%에게 고통을 지금 분담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1%의 이득을 위해서 대한민국 99%의 이 국민에게 고통을 겪으라고 하고 있는 저 미통당과 저 윤희숙의 발언,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